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에페글레나타이드 기술 수출을 사노피로부터 반환을 당했습니다. 5년 만에 계약이 파기가 됐죠. 2015년에 기술 수출했던 총 5조 원짜리 기술이 전부 다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씩 반환되다가 이번에 다 마지막까지 전부 다 반환이 됐죠. 자,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좀 추억이 많은데 2015년 당시 이 가격대에서 제 돈 1억 원과 신용을 풀로 써가지고 3억 5천 정도를 다 넣어서 물을 타고 있다가 점상을 맞고 수익을 5억까지 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억대 수익을 냈고 심지어 그게 500%의 수익률에 20대 때 이런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 추억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몰빵을 했던 이유는 15년 여름에 이쯤에 여름에 학회 논문에 에페그레나타이드의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야기 너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들어갔는데 국내 기관에서는 계속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죠. 국내, 한국의 기관에는 이걸 분석하고 정확하게 이 기업을 알거나 이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를 이때 확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공매도 했던 분들이 몇백억에서 몇천억을 날렸을 거예요. 근데 저의 단점은 이때 수익 실현을 못하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깡통을 차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에페그레나타이드는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아주 자세히 했던 약인데 이거는 롱 액팅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길게 작용하는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GLP-1 아고니스트죠. 이 GLP-1 아고니스트를 좀 길게 작용 시간을 길게 한 거예요. GLP-1은 인크레틴 종류인데 인슐린을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춥니다. 또한 위장 운동도 억제를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미 약이 많이 나와 있죠. GLP-1을 사라지지 않게 분해를 억제하는 게 DPP-4 이니비터, 시타글립틴, 가프스, 리나글립틴, 트라젠타 이런 글립틴 종류들이 이미 이런 걸 활용하려고 약이 나왔던 거고 이 글립틴이라는 이름이 공통적으로 붙는데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를 분해하는 걸 이니비터 한다는 뜻으로 글립틴이라는 이름이 공통적으로 붙습니다. GLP-1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거는 포만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음식물에 대한 반응으로 소장에서 인크레틴, GLP-1을 분비합니다. 배가 부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췌장을 인슐린을 자극해서 혈당을 낮추고 글루카곤은 억제해서 당이 생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장 운동을 좀 억제시키고 포만감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고요. 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 때문에 당뇨 치료로 사용이 되고요. 포만감을 올리는 효과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싹센다나 트루리시티가 있습니다. 싹센다는 리라글루타이드, 트루리시티는 둘라글루타이드인데 이름이 글루타이드가 공통적으로 있죠. 글루타이드 그리고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 이 글레나타이드 이름을 살펴보면은 글루콘은 설탕이라는 뜻이고 글루카곤이라는 건 글루코즈를
에이곤, 이거는 뭔가 자극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글루코즈를 만드는 게 글루카곤입니다. 타이드는 명사로서는 밀물, 썰물을 뜻하는데 시간이란 뜻도 있고요. 동사로 쓰이면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자극하거나 뭔가를 일으키는 것들을 타이드라고 쓰죠. 그래서 약 이름 뒤에 타이드가 붙으면 아고니스트라는 뜻이 돼요. 근데 애고니스트는 어게인스트하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싸우는 스트러글하고 컴피티터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항해서 자극하고 뭔가 일으키는 걸 아고니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에페그레나타이드나 삭센다나 투르리시티, 이 공통점은 GLP-1 유사체이고 이것은 DPP-4 효소에 의해서 1, 2분 내에 분해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약으로는 만들지 못했고 피하 주사로 주사를 했었고 또 냉장 보관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GLP-1의 액티브 폼은 736이 액티브 폼으로 그게 1, 2분 내에 사라지는 거고, 737에 패티 엑시드를 붙이면 좀 더 작용 시간이 길어져요. 패티 엑시드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서 액티브 폼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약들은 타입 2 DM에 사용될 수도 있고 비만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그 차이를 살펴보면은, 삭센다는 리라글루타이드 최초로 나온 약이고요. FDA에 2010년 당뇨에 허가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비만 주사로만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맞는 주사고 분자가 172개 탄소 정도 갖고 있습니다.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 패티 엑시드를 여기 어딘가 붙여가지고 좀 길게 작용하게 1, 2분짜리를 하루까지 늘린 거죠. 3차원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여기 부분을 붙여가지고 길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으로 나온 건 트루리시티인데 2014년에 허가가 됐고 당뇨 치료제로 허가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로 쓰이고 주 1회 주사를 합니다. 특이한 거는 분자식이 굉장히 커졌어요. 2640개에 거의 삭센다보다 10배가 넘는, 거의 20배, 15배 정도 크기를 갖죠. 이렇게 크기를 크게 하면서 매일 맞던 거를 주 1회로 늘린 겁니다. 그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거기서 분해되는 속도를 천천히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같은 계열 약에서 트루리시티가 훨씬 더 편하고 좋겠죠. 주 1회 맞으니까. 근데 이건 당뇨로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비만은 삭센다로만 치료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의사들이 있는데, 허가가 어떻게 됐든 이건 처음에 임상 실험도 다 당뇨와 비만 둘 다 임상을 했고, 미국에서도 당뇨와 비만 다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급여로 얼마든지 허가사항 예외로 비만에 쓸 수가 있는 약이죠. 그거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좀 생각이 없는, 좀 공부를 잘 안 한 좀 바보 같은 의사들이죠. 일부 의사들은 이게 당뇨 치료제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비만으로 쓰면 안 된다고 빡빡 우기고 있어요. 진짜 한심하죠.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는 비만으로 안정성이 확실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약의 개발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투르리스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뛰어난 약인데 주 1회 주사한다는 장점이 있죠. 그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스에 2개씩 들어있는데 냉장 보관하기 때문에
안에 설명서가 있고요. 원래 두 개가 있는데 보여주려고 하나만 가져온 상태예요. 냉장고에서 꺼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배나 팔뚝에 맞을 수가 있고 허벅지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팔뚝에 맞는 걸 하려고 했는데, 앞에 뚜껑을 빼고 맞으려는 부위에 대고 뒤에 주사기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좀 살이 없어서 아플 것 같아가지고 배에다 맞았어요. 이게 맞을 수 있는 위치는 배하고 허벅지, 팔뚝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대중적이진 않지만 가장 좋고 효과도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은 비만약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한미약품이 개발했던 에페그라나타이드는 특이하게도 분자식이 싹센다보다도 더 작습니다. 19개밖에 안 되는데 글로벌 임상을 5,000명 진행을 했고요. 주 1회로도 하고 2주에 1회로도 하고 월 1회로도 임상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당뇨에도 하고 비만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해서 5,000명의 좀 많은 환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하고 2주에 1회까지만 하다가 중간에 트루리시티 나오니까 월 1회를 더 추가해서 디자인을 바꿨었고요. 이런 기술이 작은 단백질을 가지고 랩스커버리라는 기술을 붙여가지고 캐리어에다가 넣어서 천천히 방출되게 하는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월 1회까지 늘린 겁니다. 이 기술 자체는 2010년에 나왔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신약을 들어간 거는 2015년에 해서 임상 3상은 16년에 들어갔죠.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장밋빛의 미래가 있었는데 그 뒤에 2017년에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나옵니다. 삭센다를 만든 노보 노디스크 회사에서 삭센다의 성분을 좀 더 길게 해가지고 조금 더 늘렸죠. 이게 172개에서 187개로 좀 늘리면서 주 1회 될 수 있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트루리시티하고의 경쟁이 되는 상태가 됐고 아직 우리나라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페그라나타이드 입장에서는 더 큰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2019년에는 경구약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FDA 승인을 받았고요. 같은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이것도 캐리어를 붙였겠죠. 경구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뭔가를 붙여가지고 같은 회사에서. 근데 이게 좀 압도적인 게 9,543명의 임상을 했습니다. 이게 임상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약도 100명, 20명 이렇게 적게 하면 의사들이 잘 안 씁니다. 심지어는 좀 보수적인 의사들은 10년, 20년 동안 사용된 약을 써요. 부작용이 좀 낮은 걸 찾기 위해서. 근데 임상 자체를 10,000명을 해버리면 1,000명, 2,000명 하는 약은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건데 그 와중에 한미도 5,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임상을 한 거였어요. 근데 9,000명이 나와서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또 경구약이기도 하고 경쟁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임상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어떤 회사들 보면 며칠 전에 나온 결과인데 15명, 9명
이런 식으로 임상을 하죠. 중소기업에서. 이게 효과가 잘 나온다고 한들 쓸 수가 있을까요? 10명, 20명 사용한 걸? 최소한 100명, 200명은 해야지 부작용에 대해서 안심하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이 9,000명, 거의 10,000명의 임상은 그 자체로 자신감이 엄청난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아직 현재 이곳 한국에서는 토르리시티가 가장 좋고 사센다는 매일매일 조절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좀 먹고 하루는 다이어트를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조절하고 싶은 분은 사센다를 쓰시고 그냥 그 외 모든 사람들은 토르리시티를 쓰시면 돼요. 2015년 당시에는 한미약품이 다른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에 2015년 때는 한미약품이 가장 최고의 기대주였는데 현재는 경쟁 약품들이 좀 나온 상태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월 1회에 임상이 잘 나와야 되고 거기에 인슐린을 더했을 때 인슐린마저도 월 1회에 맞을 수 있다면 그건 좀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2016년에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평택 공장 짓는 데를 가서 확인했었어요. 굉장히 큰 공장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레스커버리 전용 시설로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망한다면 한미약품이 거의 망할 수가 있죠. 전체가. 그래서 이게 적어도 월 1회에 임상이 성공해서 잘 돼서 조금이라도 시장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대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죠. 꼭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